네, 안녕하십니까. 네, B1D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재활 트레이닝의 모든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재활 트레이닝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하체 트레이닝,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시행되는 운동인 스쿼트를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정형외과 원장 은승표고요. 옆에 계신 분은 코리아 정형외과 물리재활팀장 권칠문 선생님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모든 트레이닝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복근의 힘주기, 관절을 풀기, 그 두 가지를 집중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이 허리 환자의 재활 트레이닝에 필요한 기본 자세들과 기본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체 위주로 진행을 하려 하는데, 이 기본 원칙은 똑같지만 이 하체 트레이닝만의 또 특징이 있고, 우리가 그 재활 트레이닝의 이 궁극적인 목표인 이 운동 복귀를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될 그런 부상을 예방이라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운동선수들 무릎 수술과 재활을 담당해온 그런 정형외과 의사고요.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주업은 스포츠를 하다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환자들을 수술하고 재활 트레이닝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희가 병원에 이 수술과 관련된, 같이 혼합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을 해서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여서 거기에 대한 경험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 권칠문 선생님 자기소개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정형외과에서 물리재활실을 맡고 있는 권치문입니다. 원장님 지도하에 십자인대 재활이랑 각종 다양한 부상들 운동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그 십자인대 수술 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 후에 바로 재활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어진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트레이닝의 포커스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뷰해보고 지나가자면은, 우리가 재활을 하든 아니면 일반 트레이닝을 하든 항상 이 복근에 힘 줘서 가슴 펴고, 그 다음에 그 관절을 풀어서 우리가 기본 근육을 긴장시킨 그런 자세가 항상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이 허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트레이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또 그 트레이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기본 자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안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한 그런 근육을 목표로 했을 때 그 운동 동작을 끌어내는과 함께 운동 동작을 구분을 해서 이런 사람에는 이 운동 동작, 저런 사람에겐 이런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운동 동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한 부류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절이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근육이 한꺼번에 쓰이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 반면, 어떤 동작들은 한두 가지의 근육을 선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있고, 이 동작을 구분을 해서 이게 어떻게 좋고 나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환자한테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다르고, 적용증이 달라지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 일반적인 피트니스 트레이닝이나 이런 보디빌딩 목적이나 컨디셔닝 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그런, 이 주요 부상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트레이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운동으로 복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을 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부상을 당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기전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재부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부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 부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일부러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스포츠 부상과 재활 트레이닝인 오늘 전방 십자인대 부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 하는데,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까요? 유명한 농구선수의 부상 장면인데, 착지 과정에서 왼쪽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그런 부상을 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착지 때 벌어지는 그런 십자인대 부상이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게 부상 순간인데,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꺾이는 이것을 요 외반 붕괴 자세라고 하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간 거를 외반 자세라고 그러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를 내반 자세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의 하지 부상은 착지 방향 트는 과정에서 발이 접지가 되는 순간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가장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디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런 마이클 오웬이라는 선수의 부상 장면인데요. 잘 알려진 장면입니다. 오른쪽으로 패스를 하고 가다가 발을 짚었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툭 꺾이면서 역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아주 그 기억하기 싫은 그런 뼈 아픈 그런 경험은 그 순간을 기억을 하실 텐데, 의아한 것은 이게, 패스를 하고 방향 트는, 우리가 커팅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발을 짚어서 방향 트는 동작은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은 수백 번 나오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근데 모든 그런 동작을 한다 해서 꼭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때 이 끊어지는 특징적인 그런 운이 나쁠 때 벌어지는 그런 일련의 동작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훈련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인데요. 이 십자인대는 무너질 때,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모든 하체 부상이 사실 거의 다, 일어나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먼저 발이 접지가 되기 전에는 큰 부상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발이 접지가 되는 게 불행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접지도 접지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라는 게 발목, 무릎, 이 힙관절, 허리 이런 그 체절이 이어진 일종의 이 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체인 형태의 하지가 이 중간 위치에 있는 무릎 조인트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이나 착지 동작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이 벌어질 때는 아까 두 예에서 보셨다시피 이 스탠스가 넓어지면 일단 위험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가 갑자기 감속이 됐을 때, 보통 우리 축구 선수들은 이 운동화가 잔디에 씹혔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접지가 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감속이 되는 거죠. 그때 발목과 힙관절의 중간에 있는 무릎이 안쪽으로 툭 꺾이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무릎이 돌아가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이런 과정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기억하실 거 없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외반 자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시고, 이따가 우리가 운동 시범을 보일 때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모든 하지 부상의 예방 및 재활 트레이닝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 예방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일단 방향 전환하고 이 감속,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그 동작이죠. 동작일 때 그 동작을 짧은 보폭으로 행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고 너무 마음이 급할 때는 이게 보폭을 넓혀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자세고, 착지 때 무릎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건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우리를 근거로 해서 IOC나 이런 FIFA, 여러 경기단체에서는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선수들 및 일반인들에게 참고를 하시라고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그런 이론들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하체 포지션,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체 트레이닝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에는 하체 트레이닝이 뭐 허벅지도 있고 장단지 쪽도 있지만, 일단 허벅지 쪽의 근육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허벅지 근육은 앞쪽에 사두근이라는 아주 큰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죠. 그게 네 갈래로 이렇게 가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고, 이 뒤쪽에는 반대로 이제 그 기량작용을 하는, 반대작용을 하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무리들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하체 운동 동작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쪽보다 조금 간단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길이 방향의 운동, 근육이기 때문에, 길이 방향은 운동 방법이 다양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기방향으로 그 관절을 움직여서 수축시키면은 그거에 운동이 되는 거죠. 대신에 상체 운동하고 허리 운동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지난번에 보셨지만 허리 운동은 다 누워서 하지 않습니까? 하체 운동은 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하체 운동에서는 아까 십자인대 부상 장면에서도 보겠지만은, 우리가 중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발이 접지가 되면은 지면에서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 반발력과 내 몸의 포지션과의 위치가 부상 내지는 이런 위험한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운동들은 제가 실기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체 운동의 동작의 특징이고, 무릎 관절을 이제 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 운동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무릎 관절이라는 게 이렇게 조인트가 위아래 대퇴골 하고 경골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이 걸릴 수 있지만은 주로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전단력, 그 다음에 돌아가는 회전력과 함께 이 압박력이 걸리는 거죠.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대 문제라는 거는 대부분 이런 전단력이나 이런 회전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위험하게 작용을 하는 반면, 무릎에 인대만 있나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골들이 있죠. 연골은 체중부하가 실리는 이 압박력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생각할 때 이 여러 가지 동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동작이 인대에는 좀 안전한 반면 연골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동작은 연골에는 조금 부담이 적은 반면 인대에는 더 큰 부담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동작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떤 동작이 우리 무릎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각각 개개인마다 달라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실기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크게 나누자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운동 기능학을 더 동원을 해서 분류해 보자면은, 하체는 긴 근육이기 때문에 체조를 움직이면은 근육이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다중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동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스쿼트, 쪼그려 앉기. 정말 중요한 운동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저하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유사한 그런 우리가 프레스, 기계로 하는 그런 프레스 동작,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런지 동작,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절들을 같이 움직여서 다양하게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고, 그와 반면 우리가 고립운동이라고 하는 단관절 운동은 팔차기, 레그 익스텐션, 그 다음에 발을 끄덕 당기는 컬, 요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혹자는 잘못 생각을 하셔서 뭐가 좋고 나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적응하는 그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몸을 만들고 싶은 그런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본은 다중관절 여러 가지 근육들을 복합적으로 강하게 키운 다음에 이 단관절 운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활 때는 그게 역순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작을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권철민 선생님 시범으로 저기 부상과 관련된 어떤 자세가 부상에 위험한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동작은 처음에 설명했던 계속 똑같은 얘기죠. 우리 복근에 힘주고 가슴 펴고 그다음에 관절을 풀고, 이런 기본 자세, 블로킹, 언로킹,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네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설명과 같이 해주시죠. 펴진 자세로 그냥 가만히 힘을 빼고 계신 게 아니라 살짝 배에 긴장 잡아주셔서 옆구리 쪽에 손을 살짝 눌렀을 때, 제가 호흡을 하실 때 살짝 손가락을 튕길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을 주시면 되고, 너무 관절을 뻣뻣하게 강제로 핀 상태로 긴장을 유지하시지 않으시고 살짝 무릎 구부린 상태로 복부 유지하시고, 이런 시작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운동 시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지 정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표현을 했었는데요. 먼저 무릎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주실 수 있나요? 좀만 좀. 자, 일단 보여드리죠.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할 때는 이 하체 정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오른쪽 왼쪽이 좀 짝짝이거든요. 오른쪽은 약간 팔자면 왼쪽은 정렬이 괜찮은. 원래 사람들마다 다 팔자긴 하지만은 근데 그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데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일자로 발 모양을 놓는 거죠. 일자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11자로 완전히 놓으시면은 우리가 보통 편한 자세에서는 발을 약간 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자로 놓게 되면은 무릎의 이 센터 포지션이 무릎의 포지션이 방향을 조금씩 다른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0도 정도의 팔자가 정상 정렬이기 때문에 일자로 놓으면은 무릎이 약간 안쪽을 보게 되는데 이게 심하게 안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릎에 이런 아까 얘기한 외반 포지션이 나오기 쉬운 그런 자세로 들어가죠. 우리 권춘훈 선생님은 아주 그 정렬이 굉장히 좋은 정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무릎의 센터 포지션이 발 위로 떨어져서 체중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좋은 정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 보시면은 이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는 그게 무릎을 조금 구부려 보면 더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 부하를 하는 그런 운동 상황에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지 정렬을 이렇게 측정하는 먼저 방법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서 있을 때는 보통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운동할 때 항상 위험한 그런 포지션, 특히 이 착지하고 방향 전환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착지 자세와 방향 전환 자세를 차례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선생님. 일단 보통 수직 점프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일단 제가 점프를 했을 때 뛰어 오르고 내려오는 이 자세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점프를 하고 떨어지시는 자세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떨어졌을 경우에 엉덩이 살짝 빠지시고 무릎도 앞으로 안 나가시고 안쪽으로 안 모인 상태로 착지가 이쁘게 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절을 언로킹을 안 해주신 경우에는 점프하고 이렇게 그냥 무릎을 핀 상태로 떨어지시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하신 관절에 안 좋을 수 있고요. 가장 안 좋은 아까 무릎이 모이는 포지션, 점프를 하고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간편한 수직 점프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죠. 결국에는 이 착지할 때 무릎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오다리 하는 사람하고 X다리 하는 사람하고 조금 조건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은 그 위치를 본인이 의도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떨어지지 말고 특히 골반이 너무 얇은 여자분들은 무릎 포지션은 원래 안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지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무릎이 약간 앞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거죠. 참고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은 여자가 4배가, 4~5배가 더 높습니다. 더 잘 다치는 이유가 이런 정렬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착지 과정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무릎 포지션도 중요하지만은 착지 과정에서 무릎이 뻗정다리로 로킹 상태에서 착지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점프하고 뛰실 때 이렇게 쿵 로킹 상태로 떨어지지 않으시려면 앞꿈치로 떨어질 때랑 뒤꿈치로 떨어질 때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뒤꿈치로 착지를 먼저 하시게 되면 당연히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꿈치로 먼저 떨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거는 무릎이 잠기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이 포지션이 가장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 농구 선수의 부상 장면에서 봤던 그런 한 발 착지에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뒤꿈치부터 닿는 게 거의 최악의 조건이 되고 그런 특급 농구 선수도 결국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던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착지 때 항상 두 발 착지, 그 다음에 무릎이 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가능한 앞발부터 뒤꿈치가 아닌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그 원칙을 지키면은 안전한 착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안 그럴수록 점점 무릎에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을 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게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인대를 예방한다는 그런 트레이닝의 대부분이 이런 착지 과정에서 무릎 포지션을 우리가 해서 자꾸 그거를 수정해서 옳은 방향으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훈련할 때 많이 시키고, 저희가 재활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재부상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방향 트는 동작에서의 그 중요한 그 주의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간이 좁긴 하지만은 잠깐 보여주시죠. 원장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에서도 방향전을 하실 때 저희가 스탠스가 크게 넓혀진 상태에서 경쟁에 걸리면서 꺾일 때 보통 이렇게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예시는 제가 꺾을 때 가다가 넓은 상태에서 체중이 실리시는 요때 다치시기 때문에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짧은 보폭부터 연습하시기 좋습니다. 움직이시다가 짧게 커팅하고 돌아오시고, 움직이시다가 짧게 체중이 이쁘게 실리셔야겠죠. 이때 이렇게 무너지시는 경우, 저희가 연습을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짧은 보폭부터 넓은 보폭도 체중이 잘 실리시면 문제가 덜 생기십니다. 이렇게 실리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때 잘 실리는 게 중요하고, 그 넓은 스탠스에서 꺾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짧은 보폭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상 비디오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분석을 해보는데, 이 방향 틀어진 동작에서 축구 선수, 테니스, 심지어는 펜싱 동작도에서도 십자인대가 끊어지는데, 뭔가 몸이 욕심이 앞선 상태에서 스탠스를 넓게 밟아서 급작스럽게 방향을 틀려는 순간 문제가 불행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려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와이드 스탠스를 스포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뒤꿈치부터 좀 닿지 않게, 그 다음에 몸이 같이 따라 나가주면은 순간적인 한두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부상이라는 게 뭔가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게 되고, 그게 부상으로 이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고, 그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부상 예방에 중요한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지, 그다음에 방향전환은 어떻게든 종종걸음으로, 그다음에 스탠스를 밟아서 돌리더라도 몸이 같이 따라가지고 가능한 한 무릎을 편 상태로 방향 트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부상 예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부상 예방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력을 포함한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중량 운동을 통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게 환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 리턴 투 스포츠 과정에서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또 재부상 당하고 결국에는 불행한 그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하체 근력 운동 동작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역시 하체 근력 운동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쪼그리 앉기 스쿼트 동작이죠. 그래서 바른 스쿼트 동작과 어떤 실수가 있고, 스쿼트 동작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통 스쿼트 동작을 설명을 한번 해보실까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다리가 완전히 11자로 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려갔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을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기 쉽습니다. 살짝은 발끝을 봐주시고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는데, 이 너비 또한 고관절 가동성이나 개개인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어깨 너비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정면에서 봤을 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자세.
좋지 않은 자세죠, 네. 지금. 네. 안 좋은 자세.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제일 주의하시고 무릎이 살짝 발끝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똑같이 다가 이러시고 옆에서도 한번 네, 무릎이 모이는 자세, 여자분들이 그런 자세가 많이 네네. 나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사항들입니다. 옆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일단 올바른 자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가 쉬고 다가 거기서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둘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스쿼트 같은 동작들은 그 다중관절을 움직여야 되는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다 같이 체절이 접혀줘야 되는데 이 스쿼트가 만약에 정말 우리 체절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분절이라면은 그러면 쉽겠죠. 근데 허벅지 다르고 종아리 다르고 허리 길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또 허벅지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운동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이런 다중 분절을 움직이는 운동들은 모든 관절이 그 순서를 따라서 조화롭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가장 큰 실수가 한쪽 관절을 먼저 많이 접어주고 나머지 관절이 따라갈 때 그 분절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스쿼트 할 때 오히려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스쿼트를 하체, 허벅지 근육이 이제 포커스인데 그러려면은 엉덩이 관절은 좀 뒤로 빠져줘야 되고 무릎 관절은 앞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네. 예. 보통 나가실 때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엉덩이 빼면서 무릎 관절이랑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많이들 실수하는 게 엉덩이만 빼려고 하시면 과도하게 발꿈치가 뜰 정도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역으로 무릎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무릎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저희가 이제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게 시행이 되시죠.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과도하게 허리가 오리궁둥이처럼 펴져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엉덩이를 빼시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더 전달이 되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살짝 무릎 FI 리스크를 가진 상태로 무릎을 조금 더 쓰시면서 앉으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스쿼트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죠. 이 스쿼트의 본질은 관절을 접어서 주저앉음으로써 근육을 자극을 하는 건데 사실 많이 앉으면 앉을수록 더 많은 근육이 사용이 되고 더 근육이 강하게 자극을 받고 엉덩이 관절이 뒤로 나갈수록 엉덩이 근육은 더 관절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운동 효과는 더 좋다는 얘기죠.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면은 무릎 주변의 근육들은 더 많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육의 극단적인 발달을 원하는 그런 보디빌더 분들이나 그런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풀 스쿼트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재활 과정에서는 환자가 운동할 때는 그거를 제한할 필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권칠문 선생님께서 두 가지 변형 자세를 보여줬는데 그거를 또 OX 문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많이 뺀다는 거는 무릎은 앞쪽으로 많이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릎에는 좀 안전한 자세가 될 수가 있죠. 허리에는 부담이 가거나. 반면에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빠지면은 허리는 엉덩이는 많이 안 빼도 되니까 엉덩이는 좀 보호되는 그런 측면.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십자인대 수술 환자들 재활시킬 때는 엉덩이를 많이 빼라고 저희가 일부러 유도를 합니다. 허리에는 좀 부담이 갈지언정. 또 디스크 환자가 만약에 하체 운동을 해야 된다면은 무릎만 건강하다면은 앞쪽으로 빼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변형 동작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이 다 옳고 나쁘고 이런 OX 문제처럼 판단할 게 아니고 다양한 운동 동작의 변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걸 적용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쿼트를 완전히 주저앉을 필요도, 물론 완전히 주저앉으면은 엉덩이 근육도 많이 자극이 가고 가장 좋은 효과를 주지만은 환자가 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처음에는 미니만 하는 거, 4분의 1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점점 내려가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스쿼트는 이렇게 다리가 긴 그런 체절이 긴 사람들은 점점 앉을수록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자세가 나오니까 자기의 체절이나 생각을 해서 또 우리 트레이너 시키는 분들은 환자의 클라이언트의 그런 분절을 봐서 한계점을 주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쿼트 같은 이런 다중관절 운동을 할 때는 템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슨 뭐 기계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근력 운동들은 가장 힘든 포인트가 있고, 힘든 걸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릴렉스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템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목적에 따라 얼마나 내려갈지가 이제 스스로 정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딥스쿼트의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보통 이제 허벅지 근육이 바닥이랑 평행을 이룰 수 있는 정도가 일단 제가 권장드리는 일반 분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스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갔을 때 살짝 수축감을 느껴주시고 올라오셔서 완전히 피지 않으시고 리듬감 있게 버텨주다가 거기서 나와서 폭발적으로 수축을 하고 네. 끝에 가서는 조금 속도를 낮추고, 이 모든 동작이 그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이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완충 역할을 하면서 무릎을 완전히 펴주지 않는 언로킹 자세로 끝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쿼트의 이 중요한 초점들이 되겠고, 또 스턴스에 따라서 우리가 좀 그 근육을 좀 달리 자극할 수가 있죠. 네. 우리 사두근이라는 게 워낙 큰 근육이고 이렇게 바깥쪽 안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스탠스를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좀 자극을 달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처럼 어깨 너비가 아닌 바깥쪽으로 벌리시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만큼 무릎의 정렬에 더 유의를 하셔야겠죠. 넓게 잡으시더라도 무릎 정렬은 발끝을 따라갈 수 있게 똑같이 나가시면서 올라오고, 이렇게도 좀 와이드 스쿼트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좀 좁게 잡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엄청 권장되는 자세는 아니시고요. 좁게 잡으실 때도 무릎이, 그러니까 저희 정렬 체크했을 때 어깨 너비만큼 11자로 만들었을 때 무릎이 모이죠. 이 상태에서도 살짝은 저희가 스쿼트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게 조금 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네, 이렇게 스탠스를 짧게 잡으면은 이 사두근 중에서 약간 바깥쪽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와이드 스탠스를 잡으면은 안쪽이 내측관근이라고 그러는 안쪽. 그래서 내가 조금 그거를 조절을 해서 더 그 포커스를 두고 싶다면은 스탠스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밴드 이용해서 스쿼트 하려고 그러는 그렇게 해볼까요? 예. 하여튼 스쿼트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내려앉아서 엉덩이하고 그 허벅지가 그 무릎이 동시에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올라올 때 특히 무게를 가중을 부하를 많이 줬을 때 먼저 엉덩이가 빠지고 허리를 이렇게 되게 되는, 이거 버터 윙크라고 보통 부르는 이런 동작이 거의 최악이죠. 그러면은 허리를 말아먹는 그런 운동이 돼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니까, 이 무릎하고 엉덩이가 거의 동시에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스쿼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스쿼트는 워낙 다양한 그런 동작들을, 기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미스 머신 같은 그런 바를 궤도에 있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재활 때는 환자들이 부하를 감당을 못하니까는 맨손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밴드 같은 그런 가벼운 부하를 많이 주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는 그걸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밴드로 한번 해보실까요? 보통 이 루프 밴드라고 표현하는 이 밴드인데요. 아까 저희 항상 무릎 부상이 가장 중요하다 했던 무릎이 모이는 자세, 이 자세를 예방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 바깥쪽에 밴드를 걸어 주시고요. 똑같이 스쿼트 너비로 쓰시는데, 밴드 강도에 따라 다른데 생각보다 밴드 강도는 셀수록 좋습니다. 너무 세지만 않게. 자, 여기서 힘을 편하게 빼버리면 당연히 밴드 장력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스쿼트를 하게 되면 안 좋은 자세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 밴드의 장력을 이기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뒤로 앉으시고 올라오시고, 밴드의 장력을 이기는 힘을 엉덩이 가쪽 근육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안 좋은 예시가 이런 예시. 밴드를 걸어놨는데 밴드 힘을 그대로 줘버리시면 강도가 너무 센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밴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측면 커팅 동작이나 그럴 때 밴드에 당기는 힘으로 스트레스를 오히려 주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저희 신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려갔다가 꺾이지 않게 밀어놓고, 갔다가 이렇게 꺾이지 않게 이쪽을 밀어넣는, 이런 다양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스쿼트는 워낙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동작을 엄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십자인대 부상 메커니즘과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쿼트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능형 동작이라고 하는데,
점프 스쿼트라든지 결국은 아까 십자인대 부상 메커니즘 때 우리가 훈련하던 거하고 똑같은 일주인데 그것도 한번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밴드를 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수직 점프 테스트 했을 때 모이시는 분들 많았죠. 그래서 스쿼트가 트레이닝은 됐지만 수직 점프 스쿼트를 할 때 모이시는 분들은 스쿼트는 잘하지만 내가 운동에서는 좀 취약하신 분들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쿼트 내려가셨다가 올라오면서 스쿼트, 올라오시면서 스쿼트, 올라오시면서 스쿼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체력이 떨어지시거나 개수가 지날수록 만약에 무릎이 갑자기 모인다 이러시는 분들은 운동 상황에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무릎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운동 후반부나 게임이 길어질수록 내가 무릎에 좀 더 취약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걸로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좀 바꿔 해볼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탁구의 왕자님, 저는 탁구 운동을 즐기는 1인입니다. 탁구 할 때도 허벅지 중요하죠. 스쿼트만 하면 하체 강화가 될까요? 여러 가지 하체 강화 훈련 지금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강화 훈련은 스쿼트가 킥이죠. 하지만은 이 스쿼트와 함께 여러 가지 이런 단관절 운동, 레그 익스텐션 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면은 탁구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선수들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죠. 스쿼트도 좋은데 좀 탁구의 특이성이 맞는 동작들, 보통 이제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회전을 동반한 운동들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종목마다 그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특성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칠문 트레이너는 고등학생 같아 보여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내공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 좋아하시는지 한번 저희 네. 권춘 선생님 몸이 좋아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비결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저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고요. 축구 외적으로 이제 제가 업무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서 되게 기능적인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헬스도 좋아하긴 하는데 체질상 조금 제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기능적인 크로스핏류 운동들을 저는 좋아하고요. 조금 이제 다양한 머신 운동들보다는 바벨하고 케틀벨 그런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좀 기능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배만 나와 분님? 배 나온 사람이 스쿼트 하는 거 위험하지 않나요? 그 스쿼트 같은 운동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고난이도 운동이죠. 자세를 나오려면은 몇 달이 그 훈련이 필요한. 하지만은 배를 아까 얘기한 그 우리가 기본 자세 이 복근을 집어넣는 그런 블로킹 자세, 그 다음에 언로킹, 요 두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 스쿼트가 그 보디빌더들 하는 그런 스쿼트는 아니거든요. 3분의 1만 앉는 것도 스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 훈련에서 스쿼트를 빼는 거는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적용하면은 배 나온 사람들도 스쿼트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 vs 영화 김경식 화이팅님, 저 스쿼트가 허리에 안 좋다는데 그럼에도 하는 게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리에 안 좋은 분들이 하는 스쿼트는 약간 변형시킬 수 있죠. 엉덩이를 좀 덜 빼는 식으로. 네. 대신에 무릎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허리에 안 좋은 스쿼트가 또 괜찮은 스쿼트가 무릎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엉덩이를 좀 덜 빼는 자세로 하면은 허리 환자도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의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게 그 자세가 무릎에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죠. 푸바와 행복님, 무지반증 수술을 해도 스쿼트에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스쿼트 같은 이런 중심감 잡는 운동들은 발의 밸런스가 없이는 강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지반증 수술했다면 이제 뼈를 절골술 해가지고 교정을 했을 텐데 뼈가 어느 정도 붙은 다음에는 당연히 부하가 걸리는 그런 스쿼트를 하게 되겠는데 그런 재활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런 스쿼트 같은 다중관절 운동보다 조금씩 근육을 자극시키는 그런 단관절 운동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건 재활 트레이너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허리에도 안 좋은 자세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는 그런 스쿼트 자세는 허리에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는 윗몸 일으키기 안 좋다던데요.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윗몸 일으키기가 좀 부담 가지만은 하지만 복근 운동이 필요하면은 동작을 줄이는 그런 크런치 동작이나 이런 쪽으로 변형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혈장님, 바벨 스쿼트 할 때 무릎에서 똑똑 소리 나는 거 괜찮을까요?
소리 나는 거는 워낙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병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건 진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증상 없는 소리만은 그렇게 큰 문제시하지 않거든요. 손가락 이렇게 똑똑 소리 난다고 그걸 치료하진 않잖아요. 그냥 나는 소리는 대부분 기포가 터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소리가 나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먼저 진단부터 하고선 스쿼트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 고강도 중량 훈련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장경인대증이나 아니면 무릎 안쪽에 추벽증후군 생겨 있거나 연화증 생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도를 높이고 지금 불편한 게 생겼다면은 진단부터 받고 지속하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최강민님, 슬개골이 안 좋아서 스쿼트 할 때 아픈데 더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 스쿼트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엉덩이를 좀 뒤로 빼는, 허리에는 좀 부담이 가지만 그런 자세로 먼저 바꾼다든가 먼저 슬개골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내리고 하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랄랄라님, 탁구가 다리를 어깨 일정을 해서 방향 전환하는 동작이 많은데 다리 간격을 좁히는 게 뭘까요? 탁구는 좀 드물지만은 테니스는 그 십자인대 가끔 끊어지거든요. 그거는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방향 전환 동작을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탁구가 스탠스를 좀 넓혀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넓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무릎의 포지션은 절대로 체중 이동 부하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현명한 일일 거예요. 아무리 방향을 틀더라도 무릎을 안쪽으로 계속 꺾는 동작은 위험합니다. 박태희님, 밴드 스쿼트 할 때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을까요? 그 밴드 스쿼트를 엉덩이까지 자극이 한다면 스쿼트 제대로 하신 거죠. 발목 쪽에 하고 사이드 스텝을 하는 경우는 지금 그 밴드로 여러 가지 부하를 주는 그런 스쿼트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거를 좀. 사이드 스텝을 많이 시키실 때 무릎에 걸고 했을 때랑 발목에 걸었을 때 발목의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릎에 걸고 사이드 스텝을 했을 때 자극도 잘 들어오고 자세 유지가 되신다면 발목에 거시면 훨씬 더 고난이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네. 그 목살님, 레그 익스텐션도 같이 허벅지 작용인데 스쿼트와 효과 많이 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그 익스텐션은 단관절 고립시켜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 사두근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반면 스쿼트는 잘만 하면은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컨디셔닝이나 그런 피트니스 어떤 체력 벌크 운동을 할 때는 당연히 스쿼트가 메인 운동이 되고 익스텐션 컬은 보조 운동으로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익스텐션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목적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레그 익스텐션도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만은 스쿼트하고는 효과에 많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하은아님, 십자인대 재건술에는 언제부터 스쿼트 가능한가요? 단독 수술받은 지 20일 경과. 그러면은 연골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십자인대 수술 후에 스쿼트는 굉장히 안전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직 압박력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감이 오는데 이게 딥 스쿼트를 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인대 수술 후에는 스쿼트 빨리 시키지만은 선수 같은 그런 스쿼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분의 1만 내려가는 스쿼트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한다면은 다음날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20일 경과되신 분들이면 21일 3주. 단독 손상이신 경우에는 충분히 올바른 자세로 범위 제한하시면서 늘리시면은 절대적으로 스쿼트를 못하진 않으시니까. 근데 재활 트레이닝의 문제가 다 다친 분들이 운동을 하니까 먼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경험 없는 분들이 새로 운동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쉽은 일은 아닙니다. 트레이너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쿼트 할 때 바로 위치를 일자와 팔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로 놓으면은 바깥쪽 많이 자극이 가고 팔자로 놓으면 안쪽이 자극이 가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하세요. 하지만 먼저 정통 스탠스를 밟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조금씩 자극을 달리하는 게 좋겠죠. 손의 경생비 균형 감각이 없어요. 격근한 비틀거리는데 이게 이 신경재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트레이닝이 필요할 텐데 재활학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실 때 우리가 재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도 근력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만 설 수만 있다면은 스쿼트는 어떤 환자들한테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무릎 아플 때 의사한테 빨리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셔야죠. 특히 내려갈 때 다르고 오르갈 때 다르고 있는데 먼저 연골연화증이나 이런 진단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속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템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시범을 보기도 사실 어려운데 모든 동작이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이 있고 가장 힘든 구간, 폭발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구간이 있고 조금 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속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스쿼트하는 그런 동영상 좀 보면서 따라 하셔야 되는지 이게 밋밋하게 위로 내려갔다 와서 이거는 아닌 거죠. 외측 문제가 내려가서 앉았다 일어나는 좀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재활을 훈련해야 될까요? 정확한 자세만 놓으면은 측부인대는 여러 가지 동작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재활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증을 조금 감수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혼자 하시게 되면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지랑 좀 감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그 측부인대는 이런 그 스쿼트 같은 동작이 측부인대는 이게 익스텐션 컬 같은 동작은 흔들리기 때문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나 프레스 같은 동작이 측부인대 때는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 무릎과 발목 쪽에도 밴드를 하고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할 때 좀 부하를 두려는 그런 시도들이죠. 백 스쿼트와 프론트 스쿼트 어떤 걸 선호하세요? 이 기본 스쿼트를 먼저 하셔야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때 백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오늘 그 얘기는 빼냈는데 제가 부하가 앞쪽에 걸리냐 뒤쪽에 걸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육 자극되는 근육이 다른데 기본 동작을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갖다 추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쿼트 런지 하고 나서 폼롤러 마사지. 그 마사지는 항상 도움이 되죠. 끝나고 나서 특히 이런 고강도 트레이닝 하고 나면 근육이 뭉쳐가지고 다음날 그 다음날 그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마사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직 마라톤이 있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무릎 건강의 수직 마라톤. 굉장히 극단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죠. 근데 스포츠라는 게 본질은 강한 걸 추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강한 걸 추구하다면 좀 부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부상이 일어나는 건 다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스포츠 메디슨에서 인헤런트 리스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다치는 그것만 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 스포츠 발전해서 기여하고 있죠. 하지만은 누구나 다 하는 거는 그거는 개인 자유입니다. 부상이 일어나면 그건 또 같이 처리를 하는 거고. 하지만은 몰라서 바보같이 덮치는 일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과학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죠. 수직 마라톤?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스탠스와 오른발 좌우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정렬을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정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좌우가 다르게 돌아간다면은 하지 정렬을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본 선생님 특별히 시청자들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조언 하나, 팁을 주신다면은? 요즘에 저희처럼 이제 유튜브로 나오고 다양한 운동의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보디빌딩식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전통적인 운동이 적용이 되지만, 아픈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병원에서도 허리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적용되는 운동이 타임별로 같은 질환이 있어도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좋은 운동, 허리에 좋은 운동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계속 고민되고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시간을 훨씬 단축하고 건강을 더 빠르게 찾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에 걸쳐서 재활 트레이닝, 좀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멋모르고 따라하는 거하고 알고서 공부해서 이런 저희 같은 좋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알고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